월에 한 100만 원만, 200만 원만 조금만 더 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실 텐데 당장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게 있다고 금융위원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지금부터. 네. 예, 그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제가 월부닷컴에다가 칼럼을 썼었어요. 네. 내가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돈 걱정이 더 깊어졌다. 이런 내용을 썼더니 많은 분들께서 맞다고 공감을 맞아요.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원래 직장인들의 월급은 항상 퇴사를 하지 않을 만큼만 준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적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저도 돈에 대한 걱정을 원래 이제 회사를 입사하면서부터 했던 게 아니라 대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살 때 대학교에서 이제 신문을 읽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근데 그때도 비쌌는데 요즘도 비싸긴 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다들 그런 꿈이 있잖아요. 나는 중위 아파트가 아니라 좀 좋은 아파트 살고 싶은데. 갖고 싶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취업한 선배들을 보면은 연봉 그래도 한 3천만 원 이상 벌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취업 괜찮게 했다. 라고 이제 평가를 받던 시기였어요. 네. 그런데 3억, 4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은 그때 생각으로는 야,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연봉을 다 쌍그리 모아야지만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대출을 빼고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의식이 들면서 네. 아, 뭐라도 해야겠다고 하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수많은 책을 읽고 네. 뭐 차트 분석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원래 맞아요. 주식 투자잖아요. 네. 그래서 아, 역시 어려운 거구나. 일단 취업부터 하자 해갖고 취업 잘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월급 받으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하는 금융권에 입사하기도 했고 통계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전공을 살려서 가고 싶기도 했는데 운 좋게도 이제 관련된 직무로 일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회식 같은 거 하면은 이제 팀장님들이나 부장님들 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딱 듣는데 아,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왜냐면은 저보다 그분들이 훨씬 연봉이 당연히 높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뭐 대출 고민, 사교육비 고민, 전세금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걸 보고 아, 이게 내가 이대로 살면은 조금 힘들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회사를 입사하고 더 큰 위기의식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네. 제가 오래전에 했던 고민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예시를 많이 들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회초년생이 된다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배당주로 내 자산이 쌓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부업 같은 거를 시작할 때는 네. 보통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월급을 받고 있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월급을 잘 관리를 해서 이걸로 내가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순서라는 거죠.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지금 당장 하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회사 생활도 정이 안 붙더라도 다시 붙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하니까. 소중한 월급이니까. 네, 그럼요. 배당주로 내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그러면 금융위원님 지금 이렇게 사회초년생으로 되돌아가더라도 배당주를 선택할 것이고 지금 이제 방송 보고 계신 월급쟁이들도 배당주로 내 자산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부터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배당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네.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수입이 있고 당연히 지출이 있죠. 그러면은 그 수입에서 지출을 뺀 그 나머지 현금이 있잖아요. 네. 그 현금을 자산에다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자산은 나에게 새로운 수입을 창출시켜주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자산이 많아지면은 내 수입이 결국 엄청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주식에서 주식을 사자마자 나에게 현금을 주는 주식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바로 배당주.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런 부자가 되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배당주가 아니라 성장주를 투자를 해서 성장주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은 그것도 나에게 수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자산이다. 물론 맞죠. 성장주나 이런 매매 차익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사서 한 달 후에 얼마의 수입이 생길지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분들이 아직까지 배당주
배당주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원래부터 배당주 투자를 선호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회사에 입사를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고 다른 것도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할 때 배당주 투자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배당주 투자라고 하면은 뭔가 지루할 것 같고 네. 나한테 큰 수익을 줄 것 같지 않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 처음에 이런 배당주 투자를 선호하지가 않았죠. 네. 근데 대신에 차트 분석이라든지 뭐 저는 통계학을 전공했으니까 퀀트 투자 뭐 수치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쓴 투자를 하는 퀀트 투자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무제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회계사들 수업용 그런 강의도 막 듣고 그랬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셨네요. 네. 근데 새벽 2시까지 맨날 강의를 듣고 네. 그거를 적용하려고 좋은 주식을 찾고 네.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2년 동안 이거를 여름 휴가 동안에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네. 했는데도 그 수익률이 한 0.5%? 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잃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잃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갈아 넣은 시간이 이렇게 막대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하면은 네. 친구들이랑 좀 놀고 싶고 그쵸. 저 그때 연애를 하는데 차일 뻔했어요. 차일 뻔이라서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시간도 같이 보내야 되는데. 네, 네. 와이프 고마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0.5%밖에 나질 않는 걸 보고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이거 투자를 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쉬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예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그 행간의 내용이 내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그런 자산에 그 적용시킬 수 있는 주식은 네. 배당주가 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전에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지?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투자법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산 주식이 VYM이라는 ETF거든요. 네. 근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고배당 ETF였어요. 네. 내가 이렇게 불확실한 자산에 투자를 해서 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할 바에 차라리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배당금부터 챙기고 그때 당시에 그 VYM이라는 ETF가 미국 주식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고배당 ETF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되게 합리적인 그 지수 산출 방식이라고 해서 종목을 편입하는 기준이 ETF에는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물론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면 그때 그거 말고 조금 다른 배당주를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최선의 선택을 했고 네. 그때 제 계좌랑 지금의 와이프 계좌에 각각 5천만 원씩 넣었거든요.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에 넣어서 지금 그게 2배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배당금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를 했어요. 그 말은 앞으로도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이 주식을 얼마를 수익 내서 언제 팔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네요. 한 가지 길만 생각하고 있었네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게 그런 원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사회자분한테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5천만 원에 투자를 했는데 그 2배가 되어 있고 네. 배당금이 300만 원씩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주식을 팔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사실 그 주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나중에 물려줄 수도 있고. 그렇죠?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네, 그냥 까먹고 있다 보면 배당금이 쌓여 있고 네, 계좌에 네. 그리고 그거를 또 재투자를 하든 제가 쓰든 제가 마음대로 빼서 또, 선택할 수 있고 그걸로 가끔 가다가는 이제 해외여행 티켓도 구매를 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은 이거를 수익을 얼마를 내면 얼마에 팔까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투자라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얘를 팔 생각만 하니까. 그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항상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주린이에요. 정말 주린이고 주식 정말 일도 모르고 돈을 벌어본 적은 없지만 항상 구매하고 난 다음에 엑시트를 언제 해야 되는 것인가, 언제 나가야 가장 많이 버나, 그냥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역시 주식을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안정적인 금융님이 쭉 얘기를 해주시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냐면 소확행이라는
소확행이란 단어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약간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배당주가 이런 소확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소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쵸? 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짠테크라는 게 유행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모든 부자가 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재테크의 시작을 말씀하실 때 아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살짝 요거를 상업적으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끼지 말고 그냥 크게 벌어라. 저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정말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아끼는 거에서부터 그리고 거기서 돈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짠테크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주변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네. 남들은 어디 뭐 해외 간다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러면 네. 나도 그래도 월급 3,400씩 따박따박 받는데 그쵸. 쓰고 싶죠. 그거를 이제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아끼는 것 그 자체 돈이 쌓이는 거에 대한 그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네. 다른 재미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보상이. 네, 배당주를 한 주라도 더 사서 내가 배당금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면은 그 짠테크를 하더라도 저는 힘들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있으니까요. 네, 그게 꼭 여행을 간다고 해서 나의 보상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일을 하질 않았는데 얘는 그냥 사기만 하는데 돈을 주네? 그런 느낌도 큰 보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돈이 일을 한 거네요. 그렇죠. 내 네. 돈이 일을 해서 배당주로서 이렇게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수익도 있고 이 가치가 또 성장해서 또 쌓여있는 그 네. 금액도 있고 이걸 생각하니까 정말 한 번에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이제 얻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내 편인 게 바로 배당주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수익을 바로바로 받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늦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그 수익이 오는 그 시간, 기간 이런 게 조금 걸린 편인가요? 수익이라고 하면은 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매매 차익이고요. 하나는 배당금. 이제 주식이 주는 수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배당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월배당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달 배당금을 주는 거죠. 아, 그러면은 내가 사자마자 한 2주 있다가 뭐 일주일 있다가 배당금이 들어오는 경험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매매 차익 같은 경우는 꼭 네. 배당주 그리고 뭐 꼭 부동산 뭐 할 거 없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는 다 그렇죠.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동질의 비교이기 때문에 그건 빼놓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수익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 수익이 언제 나올까? 하지만 배당주 같은 경우는 월배당 ETF나 월배당주를 사면은 바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네요. 이제까지 주식 투자를 했을 때의 그 막연했던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확실하게 그리고 월 배당도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좀 즉각적으로 뭔가 이익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금융련님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돈부터 바로 한번 배당주를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냥 적금에 넣는 게 낫지 않아요?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럼 한 월 100만 원을 가지고 배당금에 투자를 했을 때 적금을 넣었을 때 한번 투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는 이제 과거에 해봤던 테스트가 있는데요. 네. 제가 주로 많이 추천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거는 뒤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 네. 그거를 월 100만 원씩 투자를 했을 때 5년간 투자를 하면 이제 배당금이랑 수익 합쳐서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났었거든요. 100만 원씩 투자를 했을 때. 네. 근데 같은 방식으로 요즘에 적금 5%짜리 최근에는 이제 많이 찾아보면 있죠. 네. 있으니까 네. 요즘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네. 적금을 부었다면 64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차이가. 네,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이윤 차이만 해도 한 1,500만 원 정도 이 정도 나니까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게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 뭐 이게 사실 제일 고민이 되실 수 네. 있어요. 잃을까봐.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잃을까봐 그건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잃지 않을 종목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잃지 않을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잘 선별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이런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도 있다. 아,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정말 월세 들어오듯이 네.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배당주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금융러님처럼 이런 고수, 초고수가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주린이도 배당주 어린이니까 베린이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금융러님처럼? 그런 걱정을 하신다면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왜 돈을 잃을까요?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네. 주식 투자가 되게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걸 똑같이 여쭤봐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공부를 잘 안 해서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기도 그게 하는데. 사실은 제일 맞죠. 근데 좀 더 직관적으로는 결국에 오를 종목을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하긴 하는데 사실 단기간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 부동산 네.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간에는 다들 하락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다 출렁임이 있어요. 모든 맞아요. 자산이라는 건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네. 보통의 투자자분들은 그런 것들은 생각하시지 않고 당장 왠지 이거를 사면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좋아. 네. 근데 막상 느낌이 좋아서 샀는데 그 결과는 항상 내 예측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뭐 2차전지나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비슷하게 투자를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손실은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주식 투자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배당주 투자든 모든 주식 투자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근데 이왕이면 또 배당주로 들어가면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 배당 수익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언젠가 오를 그 종목에 제가 투자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를 종목 하나만 우리 금은원님께서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셨으니까 하나만 좀 찝어주시면 안 될까요? 두 개를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S&P 500이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네. ETF예요. ETF.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거는 미국의 우량 기업 500개를 담은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조금 잘 안 오르는 따분한 뭔가 그런 종목이라고 선입견을 어떻게 보면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선입견을 어떻게 하면 깨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아파트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저기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 있잖아요. 강남 뭐 압구정 저기 이런 데. 압구정 현대 이런 아파트. 네. 네. 뭐 네. 압구정 H 아파트라고 할게요. 아, 네. 방송이니까. 근데 이 아파트의 이제 실거래 가격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 그래서 지금 제가 검색할 수 있는 실거래 가격은 네. 2006년도가 제일 마지막이더라고요. 네. 근데 2006년도에 실거래 가격을 이제 30평대를 검색했을 때 13억 원 정도의 매매가 되었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실거래 가격의 평균이 많이 올랐다. 42억 정도. 42요. 네. 네. 한 3.23배? 뭐 네. 이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제 S&P 500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 그거 지루한 종목이야. 잘 안 오르는 종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S&P 500이 2006년도에 125달러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434달러. 400? 그럼 몇 배 뛴 거예요, 지금 네. 이게? 거의 비슷해요. 주식 투자를 할 때의 마음가짐과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를 할 때의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게 강남 아파트 중에서도 많이 오른 아파트에 속하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KB 부동산 시세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평균 가격이 나오니까 강남 아파트의 평균 상승률을 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연평균 한 4% 미만 정도? 연평균 4%. 그러니까 이제 잘 오르는 아파트도 있고 그쵸. 잘 오르지 않는 아파트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볼 때는 잘 오르는 애들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오르는 아파트는 잘 보이지가 않는 건데 강남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생각보다 S&P 500보다 잘 안 올랐더라. 실제 막상 통계를 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살 만한 시드머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은 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 내가 시드머니가 작으면은 그 작은 상황에서 안전하게 운용하면서 최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종목만 찾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을 보고 S&P 500 같은 종목들은 재미없고 잘 안 오르는 종목이라는 편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수익률 얘기해 주시니까 절대 지루한 종목이 아니에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진짜 금융원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게 문제죠. 저는 종잣돈이 없단 말이에요. 네. 목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가 몇 배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건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인데 S&P 500은 당장 내가 오늘부터라도 가지고 있는 돈 뭐 100만 원 그쵸. 요 정도 바로 시작할 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개설해서 바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S&P 500도 사실은 배당주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는데 네. S&P 500의 배당금 현황을 보면은 장기간에 우상향하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배당주라고 하면은 뭐 3% 후반의 배당 수익률이 나와야지 배당주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서 S&P 500을 배당주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데요. S&P 500의 배당금이 증가를 했다는 거는 네. S&P 500에 속하는 기업들의 이익이 잘 났기 때문에 배당금도 많이 줄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냥 회사에서 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데 배당금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버니까 주는 거니까. 그래서 S&P 500이 이제 배당 성장주로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라시는 거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배당금을 많이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수익률이 났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으실 수도 네,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집어주시나요? 제가 이제 주로 ETF를 말씀드리거든요. 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어요. 네. 그 ETF들은 연평균 배당금의 성장률이 10% 이상이었습니다. 연평균 10% 이상이요? 네, 배당금이 만약에 올해 100원이 나왔다면 내년에 110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뭐 121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연평균이니까요. 근데 여러 콘텐츠에서는 이렇게 배당금이 해마다 두 자릿수로 오르는 그런 주식으로 많이 이제 소개가 되긴 하는데 네.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편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합리적으로는 한 8%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보면은 S&P 500이랑 주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긴 해요. 물론 시기에 따라서 살짝의 이제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주가 흐름은 대체적으로 잘 따라가고요. 근데 배당금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매수를 하면은 3% 후반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3% 후반. 그런데 연평균 성장률을 네. 8%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9년 정도 투자를 하면은 지금 받은 배당금의 2배가 되거든요. 넣어놨던 배당금의 2배가 된다고요? 네, 그렇죠. 내가 받는 배당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배당금을 1,000만 원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받아요. 네. 그러면 한 9년 있으면 2,000만 원이 되고 또 9년이 지나면 한 4,000만 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9년이라는 그 기간을 주기로 해서 2배씩은 뛴다. 네, 평균적으로 네, 그렇게 평균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2배라는 게 사실 제가 더 많은 금액을 넣으면 그 2배가 뭔가 금액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되죠. 안정적으로 9년에 한 번씩 2배 이상의 그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주식이기 때문에 평균이 이제 뭐, 9년이지 그렇죠. 등락은 견뎌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 등락을 잘 견뎌만 낸다면 그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 금융라님께서는 이제 직장인 시절부터 계속 이제 투자를 해 오셨는데 현재 시점으로 2023년 지금 하반기인 이 시점에 지금 들어가도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맞나요? 이제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 그리고 주식 콘텐츠를 다루는 뭐 크리에이터분들 지금 주가가 오르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이 ETF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생각해보면은 결국에 오를 종목이라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 올랐을 때 네. 매수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보통 컨텐츠나 사람들의 관심사는 지금 뭐가 오르는지 오르고 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전지, 네. 뭐 반도체 네.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야 하는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항상 그 주식에서는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작게 왔어. 넣어놓으면 다음날 또 열어보고 다다음날 또 열어보고 일주일 뒤 열어보고 한 달, 한 석 달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불안하죠 막.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는 어떻게 보면은 큰 돈은 아닌 네. 내가 조금 아끼면 100만 원 모으고 200만 원 모아서 그걸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투자인데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정말 더 큰 수익을 배당 수익까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식 강의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 의견을 주는 것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우상향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을 샀다면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뭔가 확실한 네. 그렇죠. 조금 당연히 시간은 걸리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긴 하지만 분명히 오를 주식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이 주식창 보면서 아니면 뉴스들 이런 거 보면서 언젠가 오를 그 주식을 찾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못 찾으니까 힘든 건데. 저도
저도 옛날에 이제 강의를 많이 수강을 해봤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강의에 조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은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조건들은 알려주죠. 그런데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수강생분들이 그거를 딱 듣고선 내가 적용을 시켰을 때 만약에 필터링 되는 기업들이 뭐 수십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1번 기업을 샀을 때랑 30번 기업을 샀을 때 주가 성과의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정말 다 다르겠죠. 그렇죠. 네.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고요. 네.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그렇죠. 아 근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봤어야 돼.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도 옛날에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찜찜하면서도 배신감? 주식 강의가 약간 이래서 네. 조금 투자자들에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유튜버이다 보니까 뭐 옛날부터 뭐 제일 제안이 많이 오는 곳이 책과 강의 그렇죠. 이런 쪽인데요. 근데 내가 강의를 만약에 하는데 물론 그런 좋은 기업들을 선별하는 조건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내가 나처럼 뭔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누군가에게 겪게 하는 것이 과연 강의로서 맞을까? 근데 강의라는 거는 어떠한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성과가 수강생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편차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 강의에 있어서는 모든 강의가. 모든 강의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한 결과 지금 만들어낸 강의가 지금 올부와 함께한 강의인 거죠. 나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내가 하는 판단은 약간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맞아요. 것도 전제로 깔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성과는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수익 나고 누구는 손실이 크게 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더 든든하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월급쟁이들도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네. 내가 월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한정이 돼 있을 거고 상황도 다 다른데 거기에 맞게끔 또 답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금융위원님은 계속해서 투자 생활만 하셨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요.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그런데 배당주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거두시고 또 부를 일구셔서 이제는 빠르게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시고 그쵸? 빠르게 은퇴를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 전에는 또 이제 하와이까지 또 가셔서 한 달 살기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금융러님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월급쟁이셨었나요? 그럼요. 이제 뭐 지금 이 영상을 수많은 직장 동료들이 그렇죠. 제가 또 이직을 몇 번을 했기 때문에 네. 각 회사의 수많은 직장인 동료들이 네.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저도 내 힘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런데 저의 단 한 가지의 장점을 제가 꼽자면은 인생을 조금 오답노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답노트. 한 번 틀린 거를 또 틀리지 말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도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 번 틀렸던 방향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연거푸 틀리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한 2년 만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와 자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 스스로 갖추었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작이 제가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는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든든한 나의 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도 처음부터 이게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틀렸던 거를 고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결과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뭐 배당주 투자 시스템 이런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직장인 분들께서도 과거에 주식 투자라든지 어떤 부동산 투자 어떤 방식의 투자에서 뭔가 힘드셨거나 내가 거기에 손실을 보고 수익을 얻지를 못했다면은 그 방법이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이었는지 과연 그 방향으로 다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론님께서 오답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배당주로 그 자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셨잖아요. 구축해 나가시면서 어떤 타이밍에 나는 이제 파이어를 하고 이 자산 시스템으로 조금 여유롭게 살면 되겠다라고 어떤 결정을 내린 계기가 또 있을까요? 지금의 와이프가 된 제 아내가 저를 옛날부터 봤을 때 이 사람은 주식 투자 엄청 잘하는 사람. 왜냐면은 항상 주식 공부하고 무슨 공부하느냐고 데이트를 조금 잘 열심히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잘 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아이고, 예. 그런데 한 번은 와이프가 자기 회사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무조건 오르는
한다고 하더라. 어. 그래서 한번 오빠도 사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라면은 그런 종목을 사면 안 돼요. 근데 저도 모르게 계속 연거푸 듣고 있는데 또 주가가 오르는 걸 보니까 이거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들어갔더니 큰 하락을 맞이했었거든요. 뭐 들어가자마자 뭐 연거푸 뭐 10% 넘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지금의 아내는 네. 저를 믿고선 이렇게 뭐랄까 자산 관리를 맡긴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때 좀 현타가 되게 크게 왔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가장이 되고 뭔가 우리 가게의 자산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S&P 500을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S&P 500 지수가 그려져 있는 주식의 장기 투자라는 책을 봤어요. 아, 네. 근데 그걸 딱 봤는데 야 이게 계속 우상향하는데 왜 내 자산은 우상향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왜 이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내 자산은 왜 그대로인 거지? 네. 그리고 왜 내가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하고 있는 투자를 많이 바꿔야겠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로 너무 오만하게 생각한 것 같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내가 투입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결국은 투자 수익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보면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싱글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또 꿈꾸면서 사실 가장이라고 하면 정말 잃지 않는 투자로 좀 안정적으로 가게를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배당주 투자로 이끌고 간 거네요. 위험하려면 나 혼자 위험한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아내와 내 가족까지 같이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스스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월급쟁이 분들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30, 40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공감하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투자를 시작하면서 내가 내 가족한테 뭔가 피해를 입힌다 혹은 뭐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게 되게 너무 미안하고 또 죄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쵸. 근데 배당주 수익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 들지 않게 좀 편안하고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직관적이잖아요. 내가 사는 만큼 배당금이 늘어나고 나한테 효용으로 바로 다가오는 거니까 그 어떤 다른 투자보다도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죠. 오늘 사실 저 배당주 이렇게 딥하게는 처음 들었어요. 그 정도로 배당주에 대해 정말 지식이 없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물음표였거든요. 근데 점점 느낌표로 바뀌고 있어요. 확신이 다행입니다. 생기고 있는데 네. 오늘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당장 내일부터 진짜 이번 달부터 내가 갖고 있는 요 적은 돈으로도 내가 배당주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한정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거. 근데 사실 종목 선택에서부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죠. 네. 근데 제 강의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사시는지는 정해두고 찝어드린대요. 네, 정해두고 네. 그런데 개인 투자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뭐 25, 35, 45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네. 왜냐면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그렇죠. 은퇴를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그 툴을 드리고 있어요. 툴이요? 네. 그럼 거기에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다 표에 그 숫자가 다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숫자를 보시고 나는 지금 이런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야겠다라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아실 수 있도록 그 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툴이 제가 듣기로는 평생 월 300 포트폴리오 시트라고 하는데 맞나요? 맞아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이름인데요. 네. 와, 이렇게 정말 상황에 맞춰서 좀 투자를 길게 하지만 따박따박 배당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보를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툴을 또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근데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월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거 뭐 별로 큰 금액이 아닌데? 또 라고 상대적인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가치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오히려 투자관이 그래도 굉장히 올바르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평생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언제 달성하는지에 따라서 수치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빠르면 30대에도 할 수 있고요. 좀 내가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잘못된 투자를 해서 내가 늦게 투자를 하더라도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 스스로의 확신을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툴을 이용을 하면은 정말 그 투자를 하면서 오케이. 나의 10년 뒤, 20년 뒤 괜찮아.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되겠어. 이런 희망적인 그걸 그렇죠.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하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강의도 하고 이 툴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한정으로 또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평생 월 300 포트폴리오 시트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이 강의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들을 수 있나요?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이 영상에 또 피디님께서 강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또 이렇게 링크로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또 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배당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